청구인 측은 증거로 채택된 지난번에 그 특정한 서정의 요지를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판장님, 저희 실물 화상기를 좀 사용할 필요가 있어서 네. 자리를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되나요? 네. 저희 서증 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제출한 증거 요지 설명서 1 서면 같이 보시면서 참조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갑제 1호증의 1 내지 63까지 각 언론 기사입니다. 이 중에 1호증의 1 내지 18은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언론 보도 기사로서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발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 당시 국회 출입 통제 및 계엄군에 의한 국회 침탈 상황, 국회의장 등 요인들에 대한 체포 의심 정황, 계엄군의 선관위 침입 상황 등이 당시에 실시간으로 보도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갑 1호증의 19 내지 41, 1호증의 46 내지 56, 1호증의 58, 1호증의 59 내지 63은 계엄 선포가 있은 후에 사후적으로 확인된 구체적인 중앙선관위 침탈 현황, 국회 침탈 현황, 요인 납치 계획, 개업 사전 모의 현황, 그리고 비상계엄에 앞서 이루어진 국무회의의 위헌 위법성 등을 보도한 각 언론 보도 기사입니다. 그리고 1호증의 42 내지 45는 12월 10일까지 언론 보도 기사인데 여기는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가 경제 질서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는 그런 위기 상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갑 2호증은 계엄사령관 포고령입니다. 이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더라도 비상계엄 선포할 경우에 넘을 수 없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포고령에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갑 3호증의 1 내지 7호증이 각 국회 회의록입니다. 서증별로 글씨가 좀 작게 보이긴 합니다만 주요한 부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호증의 1은 2024년 12월 11일자 419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입니다. 이 본회의 당시 국무총리 한덕수는 비상계엄에 앞서 열린 회의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어서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회의록이 작성된 적도 없고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계엄 필요성을 건의하는 등의 절차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잠깐 그 회의록 해당 부분을 보시면 7쪽, 8쪽에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 국무회의라고도 부를 수 없는 그 모임에서 참석자 전원이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다음 8쪽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24쪽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피청구인을 설득해서 계엄 선포를 막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이 아닌 자신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는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43쪽에는 이 당시에 계엄사령관에 대한 심의도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의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49쪽에는 결론적으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회의는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자신의 생각도 밝히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계엄의 필요성을 정식으로 건의하지 않았고 정식 심의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회의록도 작성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갑 3호증의 2입니다. 12월 13일자 제419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입니다. 이날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 선관위원장, 중앙선관위원장 노태악, 외교부 장관, 법무부 차관이 출석해서 계엄 당시 상황에 관한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앙선관위원장 노태악은 계엄군의 선관위 무단 점거, 서버 탈취 시도가 위법 반응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진술을 해줬고, 선관위 시스템상 부정선거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장관 조태열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재외공간 관련 이런 단어가 포함된 3-4줄 정도의 내용이 기재된 쪽지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경제부총리 최상목은 재정자금 유동성 확보를 잘 하라는 취지가 적힌 종이를 건네받았다는 점을 진술을 했습니다. 최상목 당시 부총리가 받았다는 이 쪽지는 최근에 확인된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내용과는 그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는 부분도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국방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가 자신을 거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고, 그리고 국무위원들 중에 문체부 장관 유인촌,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 등은 국무회의 소집 요구 자체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요약한 부분으로 가름을 하고, 이 부분은 3호증의 2는 이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4호증의 1 내지 4는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입니다. 4호증의 1은 2024년 9월 2일자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인데요. 이날은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영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날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현은 국민이 계엄을 용납하지 않고 군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계엄 문제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지금 이 상황에 계엄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당시 이 계엄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자신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인식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내용 간단하게 지금 실문 화상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7쪽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4호증의 2입니다. 2024년 12월 5일자 비상계엄 이틀 후에 열렸던 국방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이 자리에 계엄사령관, 국군참모총장 박안수, 국방부 차관, 현재 장관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김선호, 그리고 국방부 기획관리관 등이 출석을 해서 계엄 당시의 상황에 관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군참모총장 박안수는 포고령을 비상계엄 선포된 이후인 10시 30분부터 11시 사이에 처음 받고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건네받았다는 점, 그리고 자신이 계엄사령관이 된 후에 특전사령관, 방척사령관, 수방사령관, 경찰청장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61쪽 보시면 이때 박안수가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경에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전화통화로 포고령 1항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갑 4호증의 3입니다. 12월 10일자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이날은 육군 특전사 707 특임단장 김현태, 그리고 수방사 1경비단장
정보사 문상호 사령관, 특전사 곽종근 사령관, 그리고 특수전사령부 10수여단장 이상현,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김창학 등이 진술해서 당시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던 이 계엄군들의 실제 내용, 활동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그중에 주요한 부분을 보면 곽종근은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12월 4일 비화폰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국회에 투입 중인 707 특수임무단의 이동 상황을 물어본 사실, 그리고 날이 바뀌어서 12월 4일 00시 30분부터 40분경 사이에 자신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한 사실. 그리고 김영현도 그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 국회,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시설을 확보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전사 707 특임단장 김현태는 이 사령관인 곽종근이 이 계엄 선포 직후에 그날 밤에 20차례 이상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 150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사실, 그리고 국회 건물 봉쇄를 지시받고 인원 포방용 케이블 타이를 지참하게 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수여단장 이상현은 곽종근으로부터 상부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안 되면 전기라도 끊어라 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그 지시를 자신에게 하다라는 내용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 김대우는 그 사령관 여인영이 자신에게 지하 1층 벙커, 여기 지하 1층은 아마 수방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하 1층 벙커 안에 구금 가능한 시설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지시한 사실. 그래서 여인영이 그 당시에 김영현 장관의 지시라고 밝히면서 장관이 불러준 정치인 등 14명의 명단을 자신에게 불러주고 정치인을 수방사로 이송할 것을 명한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첩사 군사기밀수사단 실장 노영훈 역시 여인영이 자신에게 이 비원 벙커가 구금 시설로 적당한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육군 수방사 이진우는 2024년 12월 3일 24시 자정에 피청구인,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해서 국회 상황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별로 요약을 되어 있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저희 준비한 서면 11쪽에 122쪽 잠깐 보시면 육군 특전사 특수작전 항공단장 김세우는 비행 제한 구역에 대한 헬기 승인을 당시 수방사 합동 방공 작전 통제소로부터 받는다는 점을 확인해 주면서 이 수방사가 보류를 하는 바람에 비행이 늦어서 결과적으로 헬기가 국회에 지연 도착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사호증의 4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호증의 4는 2024년 12월 11일자 419회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여기 14쪽, 16쪽을 보시면 특전사령관 곽종근이 피청구인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엄 관련 마지막 지시가 문을 깨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는 것이었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고, 그리고 국군 방첩사령부 법무실장 윤빈아는 이 선관위 압수수색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포고령 발령 전의 행위를 이유로 압수 등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압수 절차 등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범죄 혐의를 특정해서 정식적인 입건 그런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 나중에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검토 결과를 보고한 내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갑 5호증의 1, 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입니다. 5호증의 1은 그중에 12월 5일자 국회 행안위 회의록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김봉식, 그리고 당시 국회 경비대장이었던 목현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등이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쪽수를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에 경찰청장 조지호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밤 10시 28분경에 서울경찰청장에게 국회 주변 안전조치를 강구할 것을 지시하고 5개 기동대를 배치하였다고 한 점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10시 46분부터 국회 내부 진입을 일시 통제했다가 11시 6분에 국회의원 등 관계자를 신분 확인 후 일시 출입 조치를 했다가 11시 37분 포고령에 따라서 다시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쪽입니다. 서울특별시 경찰청장 김봉식이 확인한 내용인데요. 포고령 공포 이후에 본청의 지침을 받아서 같은 시간입니다. 11시 37분부터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고 12월 4일 01시 01분경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 국회 사무총장의 요구에 의해서 1시 46분경부터 관계자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12쪽에서 13쪽 보시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김용빈의 진술 내용인데요. 계엄 선포 직후에 계엄군 10명이 계엄 선포 직후인 10시 30분, 밤 10시 30분에 청사 내에 투입이 됐고 같은 시각 경찰 10여 명이 청사 정문 출입 통제를 실시하였다고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90여 명이 11시 50분경에 추가로 투입돼서 청사 밖에 대기하고 있었고 계엄군 100여 명이 12월 4일 00시 30분 추가로 청사 내에 투입돼서 청사를 점거하는 상황이었다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최초 투입된 계엄군 10여 명이 선관위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청사 출입 통제를 실시했다고 확인하고 추가 투입된 100여 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을 실시하면서 총 3시간 20여 분간 점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4쪽에 경찰총장 조지호의 진술 내용입니다. 계엄사령부로부터 주요 포스트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의 경력 배치를 지시를 했다는 내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4쪽에 국회 경비대장 64쪽입니다. 목현태의 진술이 있습니다. 이때 서울특별시 경찰청 무전망으로 지시를 받아서 12월 3일 11시 37분경부터 국회의원 출입을 포함한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10시 49분부터 국회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인원을 원천 차단하는 지시가 내려와서 실제적으로 국회의원 출입도 포함해서 전면 통제가 이루어졌다가 11시 7분경 일시 해제됐다가 11시 37분에 다시 또 전면 통제로 그렇게 바뀐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97쪽에 보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김용빈 진술이 다시 나오는데 이 중앙선관위 CCTV를 확인한 결과 시간대별로 계엄군과 경찰이 선관위 청사나 주변에 배치돼서 어떤 경계 활동을 하고 침입 행위를 했는지 시간대별로 자세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쪽에 보시면 경찰청장 조지호가 당일 밤 11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계엄사령관과 통화를 했고 그때 계엄사령관이 국회 통제를 요청했다고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계엄사령관으로부터 통제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141쪽, 149쪽 보시면 선관위 사무총장 김용빈이 계엄군이 직원들과 핸드폰 압수한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갑 5호증의 2024년 12월 13일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이날
서울특별시 경찰청의 차장, 지금 현재 청장을 직무대행하고 있는 최현석 차장, 그리고 경기 남부경찰청장 김준영, 서울특별시 경찰청 경비부장, 그리고 경비안전계장 등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진술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진우, 최창복 등은 비상계엄 당시의 국회 통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경기 남부경찰청장 김준영은 경찰의 선관위 투입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잠깐 보시면 8쪽에서 서울특별시 경찰청장 경비부장 주진우는 12월 3일 저녁 7시에서 9시경 비상계엄 당시 청장이었던 서울시청장이었던 김봉식으로부터 호출을 받아서 미리 투입할 수 있는 이 경찰 부대들이 어떤 부대들이 있는지 그 정도를 확인하고 자신이 추가로 한 개 부대 정도 더 이동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답변한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경비안전계장 최창복도 서울특별시 경찰청장 김봉식으로부터 이 국회에서 계엄군이 와 있으면 국회 안으로 들여보낼 것을 지시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18쪽 보시면 경기도 남부경찰청장 김준영이 계엄 당시에 조지호로부터 12월 3일 10시 41분 경에 성관이 그리고 성관이 연수원에 경찰력을 배치해서 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 것은 놔두고 진입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쪽을 보시면 이 당시의 경찰서 차장 현재 직무대행하는 이호영이 국회 외부 통제를 위해서 경찰이 동원되었고 경찰이 계엄군 700명의 국회 내로 진입하는 것을 도왔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48쪽에 최창복의 내용이 진술이 있습니다만은 앞에 나왔던 내용과 중복되는 것이어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제 6호층의 1, 2지 3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입니다. 6호층의 1은 2024년 12월 6일자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인데요. 여기서 법원행정처장이 계엄 군사법원 설치를 위해서 법원 공무원 파견을 요청받은 내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 6호증의 2는 12월 9일자 제20차 국회 법사위 회의록입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 박성재, 경찰청장 조지호, 선관위 사무총장 김용빈 등이 진술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요 내용을 잠깐 보시면 41쪽입니다. 이 당시에 경찰청장 조지호는 방첩사령관이 자신에게 전화를 해와서 이재명, 박찬대, 전현희,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하면서 위치 추적을 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45쪽에서는 선관위 사무총장 김용빈이 이 당시에 선관위 관계자들이 직원들이 내부에 감금되어 있다고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고요. 67쪽, 68쪽에서는 역시 김용빈 사무총장이 계엄군이 당일 한 3시간 20분 동안 선관위를 불법 점거했고 야간 당직자 핸드폰 뺏긴 점 그리고 계엄군이 관제센터에 들어와서 서버 사진을 찍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갑제 7호증은 2024년 12월 13일 개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인데요. 여기서는 방통위 관계자들이 나와서 세 차례에 걸쳐서 계엄사령부로부터 연락관 파견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 8호증의 1리는 국회 사무처에서 피해 현황을 집계해서 제출한 내역입니다. 이 당시에는 4,800만 원 상당의 비품 피해, 1,100만 원 상당의 시설 피해 등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제 12호증의 1리는 피청구인이 이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 이후에 서류 송달 거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언론 기사들입니다. 그리고 13호증의 1, 2지사는 피청구인이
수사기관 소환에 불응하고 체포영장 발부됐다는 기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4호증의 2는 12월 31일 체포영장 발부에 관해 피청구인이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피청구인 대리인이죠. 대리인이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그 배경을 설명하는 취지의 언론 기사입니다. 15호증의 1, 2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김용현, 여인영, 이진우를 기소하면서 수사한 결과를 요약해서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그리고 17호증의 2 내지 4는 국회 사무처 입장 관련 기사, 기자회견면 그리고 사무처 제출한 자료들입니다. 이 17호증의 1로 저희가 제출했던 것이 국회 피해 상황 등을 담은 CCTV 영상인데 이 2호증, 17호증의 2 내지 4는 이 영상과 관련해서 국회 사무총장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17호증의 3도 국회 사무총장이 비상계엄 관련해서 수사 협조를 위해서 CCTV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공했다는 내용 담고 있고요. 17호증의 4는 국회 사무처에서 이춘석 의원의 요구 자료로서 제출한 내용으로 역시 비품 피해 현황, 설비 피해 현황이 있고 인적 피해 현황도 아울러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호증의 1, 2, 3, 4는 비상계엄 이후에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환율이 상승하고 불확실성 증가로 투자 심리 위축돼서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계엄의 부정적인 영향을 다루고 있는 언론 기사들입니다. 그리고 갑 25증의 3 내지 5는 피청구인이 2025년 1월 1일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던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새 인사와 관련해서 언론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갑 28호증은 2023년도에 새로 발간된 계엄 실무 편람입니다. 이 부분은 이 피청구인이 선포한 12월 3일 비상계엄이 계엄 실무 편람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절차적, 실체적 요건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서정 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참고로 피청구인에게도 증거가 채택된 서정 요지, 영상 등에 대해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증거 조사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CCTV 영상에 대한 재생 방법으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영상 증거 설명서 1 제목으로 어제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생 시점 시간이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대로 재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갑 9호증 국회 사무처 CCTV 영상입니다. 재생되는 장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12월 3일 밤 11시 49분경부터 다음날 12월 4일 00시 11분경까지 육군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 병력이 탑승한 헬기가 국회의사당 후면 운동장에 3대씩 순차로 착륙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본청으로 진입하는 무장한 계엄군의 모습입니다. 다음
12월 4일 00시 34분경에 707 특수임무단장 김현태를 포함해서 약 15명의 병력이 국회의사당 우측면으로 이동해서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는 모습입니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모습. 예. 네 번째 영상은 본회의장 방향으로 뛰어들어가는 계엄군 모습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앞장면인데 국회 내 당직자, 보좌관 이런 분들이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을 막기 위해서 소화기를 분사하니까 이를 피하기 위해서 잠시 물러서다가 대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계엄군들 모습입니다. 네, 다음 16호층의 1입니다.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이 출동한 장면인데요. 12월 4일 01시 42분경부터 04시 45분경까지 사이에 전체는 그렇습니다만 그 중에 요구 의결안이 통과된 이후인 12월 4일 01시 42분경에 한남동에 있는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이 출동한 모습입니다. 이 부분 입정 취지는 해제 요구가 의결된 이후에도 이 군병력이 국회의장 공간에 배치됐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계엄을 시도하거나 이에 대해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그런 영상입니다. 다음 갑 22호증의 1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내부 1층 로비 CCTV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12월 4일 01시 17분 10초부터 18분 20초 사이까지 영상입니다.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내부 1층 로비에 계엄군이 수십 명 모여드는 모습입니다.
다음 갑 22호증이 23입니다. 선관위 과천청사 내부 2호기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인데 여기 보시면 계엄군들이 권총을 소지하고 있는 장면이 확인이 됩니다. 다음 갑 22호증이 24입니다.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내부 신관 2층 승강기 CCTV 영상인데 저 선관위에서 사무실에서 선관위 조직도를 확보해서 전달해주고 있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다음 23호증의 2입니다. 선관위 과천청사 정문 외곽 CCTV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계엄 선포 직후인 그날 밤 10시 32분 58초부터 33분 44초 사이의 영상입니다. 계엄군 10명이 피청구인 선포 직후인 이 시간대에 선관위 과천청사 정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미리 준비되지 않았더라면 계엄 선포 직후에 4, 5분 후에 저렇게 바로 계엄군들이 선관위 청사로 진입할 수는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다음인가요? 과천청사 건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동하는 계엄군 모습입니다. 네, 23호증의 18 과천청사 정문 우측 영상입니다. 역시 같은 시간대 계엄 선포 직후인 10시 33분, 34분 사이에 선관위 과천청사 정문으로 들어오는 계엄군들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정문으로 들어와서 청사 경내 청사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계엄 군인들이 좀 개인 화기들로 무장하고 있는 점도 영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보셨던 영상이랑 같은 내용을 아마 각도만 다르게 잡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생략하셔도 될 것 같고 24호증에 1로 넘어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선관위 선거정보센터 CCTV 영상 파일인데요. 시간은 그날 10시 32분부터 33분 사이입니다. 이게 서버실인데 군인들이 서버실 내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아까 정문으로 들어왔던 시간하고 비교해 보시면 들어오자마자 이 바로 서버실로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이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핸드폰을 가져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 24호증에 3 보고 계십니다. 직원 핸드폰을 넘겨받는 장면. 다음 24호증의 13입니다. 선관위 선거정보센터 CCTV 영상인데요. 전산실 서버가 위치하고 있는 전산실 내부 모습입니다. 방첩사 군인들로 보이는데요. 서버 사진을 찍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파일로 넘어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갑 25호증에 사는 선관위 관악청사입니다. 여기 12월 4일 00시 29분부터 30분 사이의 영상인데요. 여기에서도 무장한 계엄군 수십 명이 관악청사로 진입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역시 같은 관악청사 뒤편 공간인데요. 화단이 있는 이 공간에도 군인들이 배치가 돼서 건물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갑 26호증의 2입니다. 여기는 선관위 수원에 있는 선거연수원 건물입니다. 봉관동 1층 현관 앞에 설치된 CCTV 영상인데요. 12월 3일 밤 11시 31분부터 32분 사이 영상입니다. 선거연수원에 경찰들이 집결해서 지휘관 지시를 받아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영상 넘어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6호증의 23 같은 수원 선거연수원 정문 CCTV 영상입니다. 여기는 12월 3일 11시 36분 25초에서 45초 사이의 영상인데요. 이 주차장 입구에 경찰차와 경찰이 집결해서 다른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입구를 통제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이어진 영상도 26호증이 26인데 같은 위치고요. 시간이 이때는 날이 바뀌고 새벽 1시 42분부터 43분 사이 영상입니다. 경찰 버스 2대가 진입하고 해당 버스에서 내린 경찰들이 연수원 내부로 집결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6호증의 37입니다. 선거연수원 CCTV 정문 영상인데요. 날이 밝아오는 12월 4일 07시 12분 13분 사이 영상입니다. 경찰 버스 한 대가 선관위 선거연수원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경찰차 한 대가 정문에서 대기 중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영상 증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청구인 측에요.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아까 을호증, 을1호증부터 을8호증까지 증거 동의한다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1.70만 부인. 그렇다면 제가 네. 증거 채택 범위를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아까 채택된 것에 더해서 을1호증의 3, 을2, 을3호증 1 내지 6, 을4도 추가로 채택합니다. 더 쉽게 말해서 을1호증 1부터 을8호증까지 다 채택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